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또 이거는 이거 세속과 청산 어느 것이 옳은가, 이 겁에가 있죠. 겁에가 경호선사가 5년간 1880년 1월 달에 천장암에 오셔가지고 1879년 11월 15일 날 대오를 성취하시고 1880년 그 이듬해 1월 11일 날 천장암에 당도하셔서 5년간의 보임을 마치시고 1885년 이거는 5월 달에, 그죠? 5월 달에 하산하시죠. 1885년 5월 달에 하산하시면서 세자 청산 하야시 이거 나오죠? 세속과 청산 어느 것이 옳은가 그거 나오는 시 있죠? 그 다음에 봄이 되면 꽃이 피지 않는 곳이 없나니 그 시가 이거죠. 방인 양문 성문 사요. 만약에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성우의 일을 묻는다면 뭐라고 한댔죠? 성녀심중 겁에가라 하리라. 이래가지고 성녀심중 겁에가의 최고의 시를 남기시면서 하산을 하셔요. 예, 그게 중도부리의 극치를 이루시는 그 시거든요. 이게 대단한 시죠. 자, 봐서 세상과 청산 어느 것이 옳은가. 그래서 어느 것이 옳아요? 그 옳을 시자가 있어요. 그 시자가 또 말씀드리지만 경어선사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글자 하나가 또 있죠. 뭐가 있어? 이거 시자. 이거 중요해요. 왜 중요하겠죠? 이 시가 옳을 시 아닐 비가 있어요. 시시비비 할 때 이렇게 같이 쓰면은 옳을 시 아닐 비가 돼서 시시비비가 되는 건데 얘 하나만 나오면 이거 할 때는 지저시계라는 엄청난 대거시기가 있죠. 뭐가? 땡땡이. 에이? 지저시계 항상 머릿속에 넣어야 될 글씨. 다만치 시 지저시계. 그 중에서 이 시 이것이 뭐죠? 이것은 이것 저것이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자는 세여청산 하자시 할 때 그 시자는 어느 것이 옳은가 이말이에요. 세상과 더불어 청산에 어느 것이 옳은가. 여러분 옳은가 그러면은 돼야 안 돼. 옳은가 그러면 그런가가 있어서 안 된다니까. 그러면 어느 것이 옳은가라고 물었을 때면 안 옳다라는 거를 써줘야 그게 바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경어선사가 뭐랬어요? 충광무처 불개화라 하잖아요. 이해 가요? 충광무처 불개화라고 해야 하네요. 아이고 이걸 또 다시 쓰나? 중요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세여청산 하자시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말이 뭐가 나올까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여청산 하자시. 이제 여기 왔으면은 이제 이게 어디에 핵심이 있는가를 금방 알아차려야 돼요. 얘와 얘지요. 뭐. 세속과 청산 어느 것이 옳은가 라고 하면은 옳은가라고 해야 돼? 안 옳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경어선사가 쓴 시가 안 옳다라고 해야 되니까 안 옳다라고 했나 안 했나를 보면
이자가 깨친 잔가 안 깨친 잔가를 알게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말이 필요 없는데 우리가 어록하잖아요. 언어 도단이 선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선으로 우리가 선을 어록으로 남기면서 표현을 하는 거는 그래도 말이 없음이 말이 있음에 이르는 거고, 말이 있음이 말이 없음에 이르는 거죠. 응?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선은 원래 말이 없음인데 말이 있음에 이뤄요. 경전은 원래 말이 많은데 말이 없음에 이르죠. 같다?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에 경호선사가 과연 이 뒤에가 뭐라고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잖아요. 있나요? 세상과 더불어 속세가 어느 것이 하자가 어느 것이죠. 어느 것이 옳으냐, 이런 말이에요. 또 여기다가 놈자자를 써놨더니 어느 놈이냐라고 하면 안 되고 어느 것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자예요.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하니까 경화선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응? 춘광, 봄춘자를 써서 춘광 무처, 불개와 불개 화, 춘광무처 불개화라. 봄이 되면, 봄꽃이 피면 무처, 아무 곳에서도 피지 않는 곳이 없더라 말이야. 꽃이 피지 않는 곳이 없더라 이 말이야. 무처더라 이런 말이야. 춘광무처 불개화라. 그러니까 다 핀다는 얘기죠. 어느 것이 옳으냐가 물었어요. 세여청산 하자시랬는데 다 피더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다 옳더라.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면은 그거를 반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경화선사 이 시가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잘된 시라기보다는 그냥 한 방에 날려주는 시죠. 왜? 경화선사가 5년간 천장하면서 깨달은 다음에 보임을 5년 하셨잖아요. 그 5년 하시는 사이에 그냥 문둥이한테 밥도 주고, 또 뱀도 또아리를 틀고, 이도 있고, 뭐 그냥 오만 화엄경을 쭉쭉 찢어서 하고, 경화선사가 나체본문이 1등이구나. 나체본문 있죠? 어머니 앞에서 홀라당 벗었어요. 꼬추를 드러내면서. 네. 수많은 일화가 다 이 천장함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보임을 하신 다음에 남기시고 내려가신, 하산하신 시라 철저하게 중도가 들어있어야 돼요. 방인양문 뭐 성우사, 방인양문 성우사, 성녀심중 거래가. 방은 뭐예요? 방은 주변의 방자.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방인은 뭐예요? 우리가 방인, 에이씨, 그런 말이 아닌데. 겹방, 눈이 안 보여. 이것도 아닌데. 한문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런 씨. 다음에 방에 근데 참 옛날보다 이게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내가 써야겠다. 이렇게 하면. 어휴, 요령 많네.
방인, 양문, 성우사. 방인, 양문, 결성자에서 깨칠성, 성우사. 이것도 중요하죠. 방에는 곁에 있는 누가 만약에 물어요. 뭘 물었죠? 성우사를 물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성우사가 무엇이야? 성우사. 깜냥. 갖고 있는 깜냥. 어디까지 내놔봐라. 성우가, 경어가 만약에 나의 깜냥을 묻는다면 내가 어디까지 깨서 대단한 거죠. 이것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어? 너의 보따리 내놔봐. 내 보따리, 내 깜냥, 내 일, 내 일을 묻는다면 그럼 뭐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넷째 연에 있죠. 여기는. 그죠? 방인, 양문, 성사면 성녀, 성녀 심중 겁에 가라 하리라. 겁. 왜 가? 에이씨, 겁에 가. 성녀 심중 겁에 가라. 제일 중요한 말 또 나오죠? 여기서 요거 여기까지는 괜찮아. 왜요? 성녀 있잖아요. 성녀. 이 성녀가 뭐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을 또 성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아기 못 낳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너 성녀냐? 누가 나보고 오냐? 나 성녀다. 성녀. 그게 아니고 돌로 만든 여자. 뭐 꼭 성녀가 아니라도 또 와요. 뭐 성남은 뭐 안 되겠습니까? 성남은 뭐 안 되겠습니까? 성남도 돼. 성녀도 돼. 또 뭐 목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중요하죠. 얘가. 왜? 성녀는 무정물이에요. 그 무정물이라는 고정관념을 깨트기를 하면 뭐가 붙어야 돼? 바로 깨트려야 돼. 바로. 성녀는 무정물이 아니에요. 심중이 붙는 순간에 유정과 무정이 합쳐져 버렸죠. 깼어? 양변을, 양극단을 없애버렸어요. 그게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다가 성녀 그러면은 돌로 만든 이 무정물이야라는 생각을 갖나요, 안 갖나요? 갖잖아요. 그걸 깨트려야 돼. 어떻게? 심장을 넣어줘. 심장을 넣어줘. 철저하게 타파단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꾸며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르마리로 이렇게 쪼작거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 성녀 심중까지 나왔죠. 여기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더 말했나요 또? 따블 중도? 중도의 중도. 여기까지만 하면은 1차 중도는 돼. 말했죠. 한 걸음 더 나아가랬나요?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했나요? 진주보화하고 임재의연 그들의 이야기 내일 대비원에 재 있다. 대비원에 재 있어요? 누구지? 이게 중요하더랬어요. 이게 1차. 얘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선사가 그러잖아요. 네가 지금 당장 개차 청신법문에서 나오죠. 깨달았다 하더라도 미친 소견을 면치 못하리라. 이것까지 안 깨달으면 미친 소견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상생 60급을 지나야 알 수 있다. 2차. 보세요.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따라 붙어야 돼, 안 따라 붙어요? 이거야말로 완성이죠.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몰라. 뭔 소리를 하는지 하도 많이 해서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은 거기까지 다 미주알 고려해 줄 수는 없고, 어찌됐건 성녀 심중 겁에 가를 경어 성우사가 어디까지? 성녀 심중 겁에 가를.
그래서 경허선사가 누가 성우의 일을 묻는다면 성녀 심중 속에 거백하라 하여 자신의 경계를 이렇게 한 소식 전하고 천장함에서 하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년간 호소해서 떠돌아요. 이제 거기가 마지막이야. 천장함에서. 그게 언제냐면 이제 해월이 수월이 만공이가 다 있을 때죠. 한 3, 4년간 같이 한솥밥을 먹고 지낸다고 했죠. 예, 그것이 경허선사 일생에서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아닌가. 그거 끝나고 나니까 그냥 쪼조리 짜자리 그냥 아이고 어찌하나 하산하게 돼서 그 이후로 이제 전봉준 장군한테 매달려가지고 전봉준한테 매달려서 인생 쪽박거리나 예. 이때부터 경허의 진정한 화강동진 이게 화강동진이죠. 남쪽에서의 화강동진 으로 경허는 스스로 꼬리를 진흙 속에 끌고 다녀. 이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스스로 때문에 그래요. 예. 이 스스로 갔어? 어디에? 전봉준 도와서 한번 도탄에 빠진 창생들을 구대하고자 스스로 꼬리를 진흙 속에 끌고 다녔어요. 에? 그러면서 다리를 쩔룩거렸어. 왜 쩔룩거렸다 그랬죠? 이거는 뭐야? 진강객이요, 진강객. 세속인도 아니고, 세속을 떠난 스님도 아니고. 이렇게 반을 경허선사가 자기 스스로가 진흙 속에 스스로가 중요했죠. 스스로가 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고. 꼬리를 진흙 속에 끌어 흙탕물에 집어넣었어? 야,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허선사는 깨닫자마자 내가 대선지식이고 내가 깨달았다라는 것을 표현할 길도 한 번도 접하지 않고 그냥 막 내려간 거야. 진흙 속으로. 그리고 다리를 쩔룩거렸죠. 왜? 진강객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진흙소가 됐더라 이런 거야. 그래서 경허선사가 첫 번째 대중을 향한 법문이 뭐예요? 진흙소의 울음. 네 우후. 그래요 안 그래요? 별꼴을 다 봐요. 경허선사의 그 위대함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면 알수록 정말로 대단한 그런 분이 살다가 갔더라. 얻으려고 윤회를 자청해서 어제 배웠죠? 어제 윤회를 자청해서 윤회 속에 타버렸어. 그래서 다리를 절룩거리며 진흙소가 되어 사자후를 토해내고 있었던 것이다. 나오자마자 이제 대중을 향한 첫 법문이 진흙소의 울음, 그 다음에 시중, 그 다음에 일진화, 그죠? 개차청신 법문, 또 뭐 있더라? 대단한 것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니까, 아이고 세상에. 그런데 경허선사 스스로가 남긴 건 한 개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다 주워온 것들이 전부 다 주워온 것들. 내 죽기 전에 경허선사께 나와야 되는데 그 원문이 도대체가 이 원문은 어디 가서 있을까? 아주 속상하죠. 6.25 사변 때 전쟁 나서 다 타서 없어졌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까? 에휴, 이건 또 뭔지 꼭 찾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경허를 깨치게 한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소가 되어도 콧구멍도 콧빗 구멍이 없다 그랬죠. 우무비공처라고 했는데 라는 언명의 장자예요. 그것도 내내 우무비공처도 어디에 나와요? 장자에서 나와요. 장자의 용어여라는 것에서. 그리고 그 직후 그의 스승이었던 만화에게 행동한 무슨 행동? 무사인의 본래 면목은 이렇습니다 라고 한 무사인의 모습이 그 도덕경에 다 언급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도덕경에서 화강동진이 있고 또 장자의 소요유편에서 붕세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장자에서 또 이 오무비 공처가 있고 그 경허선사가 얼마나 많은 그 장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 노자 장자. 그래서 노장 사상에 경허선사가 많이 접근해 있다는 거,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경허와 장자는 깊은 인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허선사가 가장 먼저 접한 거는 유교예요. 그 다음에 도교예요. 불교를 맨 마지막.
또한 그의 제자인 하나님에게 한 전별의 서안에 있는 꼬리를 진흙 속에 얼마나 끌고 다니기를 기뻐하였던가 라는 표현도 장자에 있더랬죠. 출전이라는 것에서. 그리고 나의 즐기는 성품인즉, 자, 경선사가 즐기는 성품이 뭘까요? 여기에서 가슴이 설레죠. 경선사가 즐기는 그 성품이란 진세로 한 가지 빛을 놔. 아까 했잖아요. 화강동진이지 바로. 한 가지 그 빛을 낮춰 라는 어구는 바로 도덕경의 화강동진이라는 표현인 것을 확인하면서 경어와 장자의 닮음을 확인할 수 있더라. 더 나아가서 그 마지막에 있는 장차 가야 할 길 먼 하늘, 장차 가야 할 길은 북해, 즉 삼수갑산, 먼 하늘에 들이우고 떨친 달개. 이 달개는 뭐랬죠? 천익, 궁발, 먼 길. 이 먼 길은 궁발이고, 여기는 먼 길이고 먼 하늘은 궁발, 날개는 천릭. 또한 느릅나무 가지를 향해 활개치기.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그 19도 출전이 모두가 뭐더라? 장자에 있어요. 장자. 그뿐만 아니라 장자의 오화를 들어 경어가 이미 시무가에서, 시무가, 시무송, 시무도 법문, 이렇게 세 가지가 돼. 경어사는 욕심도 많아요. 시무가, 시무송, 시무도 법문, 이렇게 세 가지나 있어요. 설파한 학의 다리가 비록 길더라도 중요한 말이죠. 이거 학의 다리가 비록 길어. 근데 자르려고 하면 근심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 있는 그대로 자연을 거스리지 않고, 무의자연이죠. 무의자연. 자연을 거스리지 않는 그대로의 품성을 존중하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가식을 만들지 말고. 학의 다리가 비록 길지만 자르려 하면 근심이 돼. 오리의 다리가 비록 짧지만 이으려 하면 걱정이 된다. 이게 우리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도 많이 접하시겠지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저는 주로 그래요. 에이, 그거 다 그대로 좋은 거야. 운명인 걸 없잖아. 라는 것처럼 생긴 대로 사는 거죠. 인위적인 것을, 인위를 섞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연이 좋죠. 그냥 되는 대로. 생긴 그대로. 그게 그거야. 다 써먹으라고 이유가. 뭘 고쳐.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라는 엄청난 이 사상이 있죠. 여러분도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바로 그런 얘기야. 또 오리의 다리는 짧아. 오리가 띠뜬거리잖아요. 근데 개를 길게 만들려고 붙이면 큰일 나? 걱정이 된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러한 사상이 이게 박혀 있어요. 우리 같은 놈은. 거기에 있는 그대로 그냥 쪼자거리를 내는 거야. 뭐 새로운 걸 사고 새로운 걸 들으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갖다가 알아서 붙이고 이용해서. 바로는 중요한 거 있죠. 바로는 자루 있으면 큰일 나. 바로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를 이렇게 총총총총 집어넣어 갖고 바리대를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거기다 자루가 있어봐요. 포기할 수가 있어 없어? 뭐 포기해. 얼마나 힘들어. 군더더기요? 군더더기요. 그래서 걔는 자루가 없어야 돼. 자루를 붙일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조리. 우리가 이 조리가 하면은 세야 돼. 안 세면은 쌀을 잃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쌀에 돌이 있는 거를 걸러내려고 조리에 구멍이 똥똥 뚫렸는데 그거 안 센다. 그러면 그게 자루냐? 그게 조리냐? 조리에 그 쓸모를 다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조리가 세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도 장자의 경선사가 이걸 어디에서 하죠? 동학사 갔다가 만화 강백이 한 얘기 다 하고 그 뒤에 이어서 우리 큰 스님께서 할 말을 다 하셨는데 저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삐뚤어진 것은 삐뚤어진 게 옳고 굽은 것은 굽은 것대로 곧 옳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장자의 영향을 받았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논구해 왔다. 북쪽 삼수갑산의 화강동진의 주인공이 바로 경어 라는 존재에게서 발견한 가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전봉준 장군이 경어선사와 연결이 안 돼 있고, 또 경어선사가 삼수갑산으로 안 가셨으면 이렇게 극적인 드라마는
탄생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별 재미가 없잖아. 경허선사도 아마 뭐 역대의 조사들처럼 뭐 이렇게 잘 살다가 그냥 가셨겠죠. 별 극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한데 그냥 대박이요. 그냥 대박 쳤지 뭐. 그냥 아주 근데 너무 대박을 쳐서 슬프다고. 너무 대박을 쳐서 역사 이래로 우리 이 조선이 생긴 건국 이래로 전봉준 장군 같은 그러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동학 농민혁명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근데 거기에 왜 우리 경호가 끼어 있어? 어떻게 보면은 참 운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좋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전봉준 장군 덕분에 경허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가서, 우리는 더 큰 그런 역사적 진실 앞에 서 있고, 더 큰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자위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또 반면으로는 경허선사가 전봉준 장군과 관계가 되지 않았더라면 더 큰 가르침을, 더 큰 선을 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지요. 뭐 솔직히. 그래서 허강동진이 경허라는 존재에게서 발견한 가치는 불교 역사상 스스로 몸으로, 이 스스로 때문에 골때리가 아파요. 이 경선사는 왜 스스로 이거를 해가지고 속색여. 이 진짜 스스로 해요. 왜냐, 나중에는 전봉준 장군 보고 살아 이 장군은 이 목이 땅에 떨어져야 이 집으로 오는 거다. 이 목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는 나를 찾지 말아라까지 쓰시잖아요. 나를 절대 찾지 말아라.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전봉준 장군한테 쓰고 손가락으로 연비해라. 이게 사나이 장부가 기계를 드러내는 거다. 잘러. 전봉준 장군이 아이 저기 하게 뭘 그런 걸 자르고 그래요. 아니 잘러. 이래가지고 잘랐어. 잘했어. 잘랐구나. 이렇게 하고 이게 고리타분하게 그런 걸 왜 잘러. 이래가지고 잘라서 그 혈서로 써요. 그거를 사발통문을. 근데 사발통문을 혈서로 쓴 게 있냐고 찾으니까 없디야. 있을 거예요 분명히. 불교 역사상 스스로 몸으로 구현하여 몸으로 자박자박 기어들어갔어요. 어디로? 진흙 속에 꼬리를 물고 다녀. 쩔뚝거리면서 오냐 왔다 갔다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구현하여 중생을 제도하였다는 것에서 본래불의 실천으로 경허는 자기의 재능을 감췄어? 감췄죠. 뭔 재능? 깨달은 자의 학철대오한 자의 대선지식의 자기 재능을 감춰버렸어. 그리고 세속을 쫓아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허강동진을 실천한 보살이죠. 뭐 보살, 대보살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과 동시에 살아있는 금생의 실천, 살아있는 동안에 실제로 실천을 해야 중도불이야. 중도불이. 불이는 실천적 의미랬죠. 둘이 아닌, 깨달음과 실천이 둘이 아닌 행을 몸으로 구현한. 그래서 모든 집착을 끊어버린 자. 이 중요한 말이에요. 왜? 모든 집착을 끊지 않으면 문둥이랑 어떻게 뽀뽀하고 문둥이랑 어떻게 자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둥이가 저기서 오기만 해도 도망가? 마치 내 몸에 문둥이가 문둥병에 오를까봐 도망가잖아. 근데 어떻게 집착을 끊지 않고 문둥이를 이 피고름을 입으로 뽑아내느냐고요. 피고름을.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자. 경허를 건드리지 말아라. 물론 앞으로는 건드리는 자가 없겠지만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죠. 모든 집착을 끊어버린 자. 저도 그때 이때 당시에 2012년에 이거 쓸 때 더럽게 도끼가 많이 올라 있었나 봐요.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도끼가 바락바락 올라 있어요. 그냥 한 글자도 안 놓치려고 미친 듯이 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지금도 도끼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어떨 때 제가 이걸 읽어보면 이 인간이 정말 정신이 그냥 바짝 살아있어서 우리가 왜 군기가 쫙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그냥 덤벼! 덤벼. 그때는 또 전봉준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했어요. 지금은 이게 전봉준이 나타나니까 그래 삼수갑산 간 거 오냐?
화강동진이고 오냐 과부도사 갔다고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때 당시로 내가 이거를 이렇게 쓸 때는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경화선사를 이렇게 밝혀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이놈들이 온갖 참놈들이 그저 뭐 세미나 열어가지고, 더군다나 그때 경화선사가 2012년에 100주년 기념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100년 동안 참았던 것을 기어 나오는지 개 지랄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를 여기서 지랄하고 저기서 지랄하고, 심지어는 중까지 지랄을 해요. 그 중도 있어요. 거기 몇 명. 알지요? 나는 그 이름들을 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 광풍을 맞아가면서 내가 이걸 썼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를 그냥 팍팍팍팍 쪼사서 박아서 절대로 움직임 없이 하려고 이렇게 썼던 거죠. 모든 집착을 끊어버린 자. 이게 한 글자도 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걸 했냐. 깊은 경지에서. 무슨 경지? 깊고도 깊은 경지겠지. 뭐. 아주 깊은 경지에서 중도실상을 증득한 자야. 중도실상을 증득한 자가 아니면 이런 글을 뱉어낼 수가 없어요. 뱉어내? 못 뱉어내. 오냐. 뱉어내지 못해요. 자만이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경호선사 아니면은 이 가능성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철저하게 우리가 후학으로서 경호선사에 대한 어떤 비방이나 어떤 폄훼나 어떤 것들이든 다 철저하게 방어를 해내야 돼요. 한순간에 한 칼에 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 더 하고 끌자. 그렇지만 우리도 경화와 같은 한 공간에서 숨쉬고 수행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점에서 부처가 되어 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경화선사가 얼마든지 열어놨죠. 얼마든지 열려있다는 점에서 경화가 앞서 펼쳐 보인 화강동지는 많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우리도 화강동지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시죠? 이미 화강동지를 행하고 계시는 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을 겁니다. 이름을 감출수록 이름이 더욱 새로워질까 그를 두려. 이거예요. 경화선사가 언제 이거 하죠? 마하사에서, 부산 마하사에서 저기 생불로 추대를 받잖아요. 생불이라고 난리가 나잖아요. 거기서 왜 누가 그 저기 16나하니, 그래서 경화선사를 생불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숨으려고 하는데 자꾸 여기 가도 생불 저기 가도 생불 하니까 경화선사가 정말 괴로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름은 아는 것은 없고 지식은 얕고 이름만 높아진다. 그래서 내가 어촌 산촌 어디 가서 숨을 곳이 없으랴 마냥 내가 숨으면 숨을수록 다만 단공 여기 있잖아요. 단공 다만 공포스럽더라. 단가 익명 이름을 감추면 감출수록 더 새로워질까. 그 이름이 더욱더 새로워질까. 내가 이름을 감추려고 하면 감출수록 익명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경화선사는 익명해요 안 해요? 익명해요. 익명이 엄청 많아요. 몽자가 많이 들어가요. 봉자하고 환봉이 운봉이 환봉이 나중에는 뭐 만파까지 이름을 다 바꿔. 그러는데도 이름을 감추면 감출수록 더 이름이 새로워질까? 다만 공포스럽더라. 두려워할 공이 있죠. 다만 내가 공포스럽다 익명이 라는 시를 남기시고, 어디서 범어사에서 해인사로 가는 로 중에서 이걸 쓰시죠. 이 경화의 읍조림은 경화의 삼수갑산을 예고 이제 갈라고 해. 이제 더 여기 상에선 더 이상에 있다가는 죽게 생겼어. 나는 숨어야 되는데 왜 자꾸 내 이름을 드러내. 정말 괴롭네. 이래가면서 경화의 삼수갑산을 예고하고 있지만 깨달음을 등득한 경지에서 자신의 신중한 선택을 감지하는 노래로 이해되더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어디로 갈까?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삼수갑산은 올리지 않았어요. 그냥 어촌, 주막 어디든지 내가 숨을 수는 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냐라고 하다가 이거는 1902년, 1903년에 삼수갑산을 결정하고 가시게 되는 그러한 경화선사의 화강동진이 북녘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죠.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에휴.